이 고객분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성북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하남에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먼저 성북구 부동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플랜을 짜드렸습니다. 성북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껴서 부담보 증여하는 경우, 저가 양수도를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세액이랑 비용을 이제 안내를 드린 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제일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불리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현우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죠? 수조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이 예고되면서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눈에 띄게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부동산에 별 관심 없던 사업가 분들조차 지금이라도 부동산 사야 되나? 아파트 사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상속 증여를 준비 중인 부모님들은 자산 가치가 급등하기 전에, 더 무서운 세금 관련 정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압박감을 느끼고 계시죠. 실제로 저도 최근에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측은 이번 대출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정책이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정부 기조에 대비해서 오늘은 제가 실제 컨설팅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견주어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분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성북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하남에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이었는데요.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제 하남에 보유한 아파트는 이제 모두 그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추후에 가치 상승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제도 다시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좀 무섭고 또 자녀한테 상속을 해주자니까 상속세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던 고객님이었습니다. 우선 성북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8억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자녀가 이제 두 분이 계신 상태였는데요. 재건축이 좀 더 하남보다는 빠르게 진행 중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서 이 성북구 아파트부터 먼저 이전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이전하면 좋지만 이게 증여를 할 때 취득세 중과 문제도 있고, 또 저가 양수도로 지분 이전을 하자니 현재 자녀가 소득이 있긴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은 또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기에는 넉넉지 않은 사정이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자녀한테 줄 생각을 또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가 양수도로 해서 부모님한테 자금이 가면 다시 또 추후에 상속재산이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이제 먼저 성북구 부동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플랜을 짜드렸습니다. 성북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껴서 부담보 증여하는 경우, 저가 양수도를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세액이랑 비용을 이제 안내를 드린 거죠. 이때 우선 시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필수적인데,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두 곳에서 받아야 되지만 기준 시가가 10억을 넘지 않으면 한 곳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액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전액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가가 8억 정도 하고 자녀가 2명이고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 이렇게 가정하면 5천만 원씩 공제가 돼요. 그래서 증여세가 각각 6천만 원씩 총 1억 2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취득세는 3,200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총 세금은 1억 5,2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을 4억만 끼고 증여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자녀가 추후에 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 전세보증금만큼은 양도를 한 것으로 봐서 부모님이 양도세를 납부하고요. 자녀는 나머지 전세보증금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성북구 부동산을 아주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양도세는 약 7,900만 원 정도 산출이 되었는데 증여세 4천만 원 하고 취득세는 2,60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돼서 총 1억 4,6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자, 마지막은 저가 양수도예요. 즉 자녀가 부모님한테 싸게 매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양도세는 실제와 상관없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그냥 시가의 95% 정도로 거래한 것으로 의제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오랜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1억 8,6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2천만 원 부과되고 총 세금은 2억 6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죠. 그래서 저가 양수도는 세금도 가장 불리하고, 저가 양수도 방식으로 부모님한테 간 양수도 대금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가 또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저가 양수도가 제일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불리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냥 순수한 증여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부담부 증여하고 6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추후에 이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갚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취득세와 증여세만 조달할 수 있으면 따로 자금 조달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20% 정도 부과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세금을 경험해본 바로서는 이 20% 정도 세율로 끝날 수 있으면 이만큼 저렴한 세금도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세금이라고 전 판단해요. 20% 정도는. 뿐만 아니라 이제 부담부 증여로 임차인 승계에 따른 절차 이런 것들이 간소화되고 또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면서 이렇게 신고한 내역으로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또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넥스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8억짜리 부동산을 그냥 1억 5천 세금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발 호재로 나중에 재건축이 돼서 뭐 20억, 30억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저렴한 증여는 없겠죠. 1억 내고 20억, 30억 받는 거니까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흐름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결국에 재건축을 풀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건축도 이제 된다고 보고요. 단순히 그냥 세금만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하고 또 자녀의 자산 소유 현황, 연령, 그리고 소득 능력, 그리고 앞으로 이 자산을 활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같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가장 적합한 전략을 그때서야 세워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정책과 세법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그냥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말이 오히려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그냥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냐,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가 이런 전략과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각 가정의 자산 구성이나 또 가족의 구성원들, 연령, 자녀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절세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세금은 지금 준비할수록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상속 증여에 대해서 더 많은 실전 사례와 전략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